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일주일이 훌쩍 갔네요. 아우 네,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모여서 예 날아가는 저기 세월을 막을 수 없다고 그죠. 그러는데 가는 진짜. 세월인가요? 가는 세월. 자, 거기까지만.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 예술가의 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관심 있어하는 분야이긴 그렇죠. 해요. 예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암암리에 아시지만 또 네, 관심이 네, 네. 없지 않은 분야시고 그 암울한 어떤 뭐 예. 상황에도 그죠. 많이 좀 있고. 우울하죠 조금. 예. 예. 쉽지 않은 길이죠 한마디로. 예. 예. 그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인원수가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술이라고 하면 음악뿐이 아니라 미술, 그렇죠? 체육. 예, 뭐 이런. 체육도 사실 그쵸, 예체능 범주에 같이 들어가고. 예. 예. 그리고 예체능이 또 돈이 엄청 많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죠. 그래서 예. 그 돈을 뽑아내려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참 너무 열악한, 초라한 그런 예. 거죠. 물론 또 이게 피라미드 구조라서 네. 상위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그룹은 네. 웬만한 다른 직업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또 이렇게 뭐 인풋 대비 그렇죠. 아웃풋이 크기도 네. 하지만 정말 드문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그쪽 분야랑도 일맥상통되는 영화 쪽도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우리 얼마 전에 막 아카데미 네. 상도 받으시고 그게 그럴 때는 정말 약간 반짝하는데 계속 그렇게 터뜨리지 않으면 영화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아요. 예, 아우 인풋 당연히. 대비 아웃풋이 영화 좋은 영화 산업이 아니라고 스태프가 그러더라고요. 예. 돈을 정말 너무 못 받고 조금 받고 이래갖고요. 근데 다 진짜. 영화의 꿈을 가지고 음악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영화의 꿈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뭐 다 한 버티는 달에 거. 80 막 이렇게 예. 받고서는 그냥 참고 재능 기부 사시는, 비슷하게.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대학로 연극 배우들도 거의 매일 나와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한 달 월급이 막 2010년대쯤이었는데 그때가 50만 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예. 기억이 있어요. 예. 예. 그래도 그 그래-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황정민이라든지 설경구 그쵸. 씨. 송강호 씨를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꿈을 키우는 거죠. 롤모델이 예. 이제 예. 되신 거죠. 예. 예. 그래도 맞습니다. 예. 예체능이요. 이제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늙어도 할 수 있는 체육은 좀 안 그런데 체육은 음악 이제 같은 코치나 경우에는 조금 감독. 늙어도 할 수 있다는 게 어. 조금 장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돈을 막 한꺼번에 많이 벌고 막 뭔가 전문직이 되고 이런 거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정년이 딱히 정년이 없다. 없어요. 딱히 딱히 없고 없다. 늙어서도 해서 뭐 늙어서도 피아노 칠 수 있고 늙어서도 목소리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곡도 쓸 수 있고 이런 게 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음, 약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어떤 있는 것 관이나 같아요. 학에 속해 있지 않는 이상은 정년이 없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안 그 하고 싶으면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또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취미로 좀 전향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예.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건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벌이가 정말 잘 되고 예. 생계 유지가 100%막 충족이 되고 그러면 사실 다른 직업을 생각을 아예 안 하시겠죠. 다들 전공하셨는데 네. 그게 음. 안 다들 되니까 이제 예. 그런 하시죠. 경우들이 그렇죠.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더 행복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네. 그 마음에 부담이 많이 없어지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이제 네. 저는 작곡 전공이니까 음악 중에서도 그래도 좀 그나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긴 한데 사실 작곡을 공부하는 대학 공부하는 시절에 뭔가를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론만 배우는 이론과 뭐 실습 이런 거는 배우지만 맞아요. 학교에서 해주시는 실제로 거는 그래요. 내가 직업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예. 관련된 어떤 경험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쵸.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작곡가를 졸업을 하고 음악치료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음악치료사로 장애인 복지센터에 일을 했어요. 했는데 얘가 하고 보니까 음악치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걔 말로는 음악치료가 아니라 체육치료 같대요. 그러니까 막 음을 쓰는 애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약간 음악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뛰거나 뭐 이렇게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육으로 반응하니까 자기가 체력이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걔는 그거를 음악 치료에서 점점점 이제 자격증을 따갖고 사회복지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이제 그 자격증 따고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이제 팀장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걔 보면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음악하는 게 아니고 막 엑셀 가지고 뭐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뭐 이런 거 완전히 공무원 같은 느낌. 공무원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단면으로 보면 직업적으로는 또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분은 또 복지 이런 직군이 맞으시면 성향적으로. 그리고 또 제 친구 하나는 이제 작곡을 전공을 하고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러고서는 교육 입시 학원으로 가서 임용고사 그 선생님 그 입시 그걸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임용고사 준비하는 학원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전공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갔었는데 엄청 잘 돼갔고요. 거의 전공 음악 중에서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알려진. 수험생에서 그래서 제가 막 어디 가서 이제 나 그 선생님 안다 그러면 막 애들이 정말요? 막 이러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걔는 이제 전공 음악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약간 메가스터디 같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초반에는 잠을 안 자고 애가 며칠 밤을 새갖고는 막 하루 종일 이제 9시에 수업이 시작해갖고 밥 먹고 5시에 끝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음악 이론도 준비를 하고 또 논문도 다 찾아갖고 논문 다 정리해갖고 또 그 자료 만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맨날 밤을 새는 거예요, 맨날. 그래갖고 애가 애도 낳고 애도 있고 그런데 밥에 이제 집에 가서 보면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래서 애가 계속 살이 빠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고.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혀갖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까 조금 그래도 낫긴 한데 초반에는 정말 많이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지만 걔도 되게 힘들게 그렇게 했었던. 그래도 또 지금은 어떻게 잘 이렇게 풀리셨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사실 오빠만 둘이고 막내 딸인데 둘째 오빠 친구분 중에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나오셔가지고 거의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알 정도 노량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체육교사 전문학원을 차리셔가지고 와우. 뭐 지금 변호사까지 끼고 일을 할 정도로 회사가 커져가지고 뭐 거의 수십억 가까이 1년에 매출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을 그분은 하셨다가 모 부자 동네 이제 저기 버릇없는 국회의원 딸을 좀 심하게 혼내주고 학교를 나왔어요,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도 선생을 타박을 하더래요. 그 국회의원 그 마누라한테 그 부인한테 사과를 하라고. 아이를 잘못 가르친 여자한테 타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교권이 무너지던 시기인데 2010년대 그쯤. 그죠. 한창 뭐 이렇게 셀카 찍고 뭐 무슨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뭐 이때쯤이었는데. 굉장히 어떤 그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교사라는 직업에 좀 회의를 많이 갖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됐는데 그렇게 대성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드문 경우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작곡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제가 실용음악대학원을 나왔는데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다 음악 감독으로 이렇게 풀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광고 음악 감독하고 한 명은 애니메이션 음악 감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음악 하는 애는 그 옛날에 CJ몰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런 이렇게 징그레가 이렇게 여자의 목소리로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애도 있고 또 이제 EBS 애니메이션 음악 감독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신 거잖아요. 아니 요즘 애가 일이
이제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따야 되잖아요. 아, 그 소속된 데서 주는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네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을 따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따서 하는 그런 프리랜서. 데서 그럼 EBS 소속은 아닌 건가요? 예, EBS 소속은 아니고 아, EBS 일을 많이 하는 예, 거지. 일을 받아서 하는 근데 그런데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속이 되셔서 뭐 음악 소속이 되면 정말 그거는 아, 소속 잘 되는 풀리는 사람도 거예요. 있고 안 되는 예, 사람도 잘 있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외주를 풀리고 다 당하는 외주로, 경우도 있고. 예. 아. 대부분이 외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구나. 그동안에 이제 일을 잘 해왔는데 올해하고 작년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일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막 그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쉬운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들어보면. 아니 그래도 이게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이게 행복하게 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또 어찌됐건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 고생을 감내를 하는 건데 그쵸. 예. 다른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재밌는 표현을 쓰자면 월말에 들어오는 그걸로 월급을 사는 마약 삼아 네, 저희 네. 회사 생활을 한다고 좀- 말씀하시는 맨날 빚 수습하느라고 네, 신용카드 빚 수습하느라고 사는 음악 종류 아니면 종류를 이렇게 두 부류라고 나눈다고 얘기하는데 한 부류는 그냥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 예, 정말로. 예.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응용을 잘해가지고 네. 접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가지치처럼 이렇게 잘 뻗어 나가는 한마디로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예, 뭐 그런 좀 그게-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면 이렇게 딱 그 전문 순수 예술에 딱 이렇게 꽂혀갖고는 거기를 이렇게 거의 경지에 올라 처음에 이제 명장에 그렇게 예, 그래서 명장이 시작을- 되는 사람이 가족도 있고. 힘들어지고 근데 뭐. 가족이 예. 힘들어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예, 어찌됐던 간에 예. 근데 그, 뒷바라지를 예. 하든 그러면서 또 잘 풀리는 게 괜찮은데 못 풀리는 게 사람도 또 그렇죠. 대부분이죠.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예, 어려워요. 대부분 못 풀리는 거죠. 그렇죠. 잘. 대부분이 그렇고 자기가 예. 좋아하는 걸 하는 그 만족감 예, 그걸로 예. 사는. 그래서 아내나 뭐 남편이 이렇게 뒷바라지고 고생들을 해주거나 많이 하시죠. 그쵸, 그쵸. 아니면 예. 부모님.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걸 눈 감고 이렇게 그쵸. 참아주면서 이렇게 정말 가족도 그렇게 그분이 음악을 하시거나 어떤 다른 예술 분야를 하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하시지 않으면 네. 그렇게 끝없는 헌신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왜냐면 남편이 뭘 하면 자꾸 치네요. 남편이 뭘 하면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그렇죠. 일하시고 막 그렇게 예, 하는데 네. 그것도 10년, 20년이지 뭐 30년 지나도 그게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저 아시는 선생님은 이제 소프라노 선생님인데 네. 이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그 공연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반해갖고 팬으로서 연락을 하다가 예. 거기서 결혼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셨는데도 남편분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넌 그쵸, 누가 그쵸. 해야 돼. 맞아. 네. 그쵸. 예. 그 내가 노래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잖아. 그건 그때고. 아, 근데 굉장히 가부장. 그게 환상이 선생님 혹시 예, 알겠습니다. 네, 주변 야. 지인. 네네네. 타이밍 좋았어요. 네. 예. 그리고 저 아시는 선생님은 이제 음악을 잡다하게 음악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막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뭐 나가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책을 썼는데 영재 음악 교육에 대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아. 영재 음악 교육. 그래서 한국은 정말 애들 그 엄마들이 그게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피아노를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면은 애가 IQ가 높아지고 공부도 잘할 확률이 높고 막 이런 우리 아이가 거를. 영재가 아닌가. 그걸, 다들 예.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거 논문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 책을 써갖고 예. 그거로 막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본물 터지듯이 막 네, 그래갖고 요청이- 막 그 책이 팔리면서 그런 강의가 또 문의가 쇄도를 하고 막 이래갖고는 그래갖고 대박친 선생님도 우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영재 관련해서 좀 책을 네, 쓸까요? 한번 우리도 팟캐스트를 한번 영재 음악 교육에 대해서 해볼 고민을 좀 해보고 우리도 한번 네, 좀 네, 얘기를 네. 해볼까요? 예, 하면서 책도 쓰고 이렇게 네. 또 강의도 너무 나오고. 좋은데요? 예. 그런 선생님도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깃발을 진짜- 꽂으신 분이시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영재가 진짜 너무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노년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그렇게 연마하고 갈고 닦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잠깐 반짝하다가 또 이렇게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고 참 맞아, 안타까워요. 맞아. 예, 여러 예, 가지 예. 사회 시스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도 지금 예종 예비학교가 그쵸. 예, 굉장히 그쵸.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거기서 또 나온 그 출신들이 정말 외국 땅 한 번 안 밟아봤는데도 서양 음악으로 정말 그렇게 정말 이제 거의 5대 뭐 6대 돼서 유명하고 섭렵했죠. 휩쓸고 이제. 다니고 예, 예.
예. 정말 그 쾌거죠 그거는. 또 그쵸, 며칠 그쵸. 몇 달 전인가요? 또 김태한 군이 그 바리톤 김태한이라고 네, 맞아요. 그 퀸 엘리자베스 예, 1등을 했는데 조수미 씨가 또 거기서 예. 심사위원으로 있었죠. 그 친구는 보면 진짜 딱 독일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어떤 음색과 기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목소리가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발음이라든지 네. 그런 거 정말 너무 아직 학생이죠 서울대 학생. 예. 저도 선화이고 나오고 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쭉 네. 가야죠. 쭉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 그 음악 시스템이라는 게 참 영재들한테는 잘 돼 있지 않나요? 네. 근데 너무 그쵸. 경쟁이 심하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음악이나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굉장히 실리적이고 성과주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살면서 그런 어떤 성과를 단시간에 올리는 거 보고 굉장히 처음엔 경이로운데 나중에 본인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 멘탈하고 너무 틀리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빨리빨리라든지 뭐 협력업체로 해서 왔다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네.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나라나 장단점 다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렇죠. 행정력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죠. 예. 우리는 그냥 몇 분이면 끝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 몇 주일씩 기다리는데 안 되고 막 몇 달 기다리는 네, 거죠. 네. 저는 정말 독일 갔을 때 제 인내심을 참 많이 테스트를 당했던 것 그냥 같아요. 예. 신청하고 그냥 까먹는 게 제일 나은 것 예.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시켜도 뭐 다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막 미안해서 네, 그런 네. 게 없어요. 아. 그냥 디저트까지 다 그 자리에서 먹고 그냥 조용히 있다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개인주의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단점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네. 줄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민폐를 당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정말 짜증 나는 건 한국에 오면 그런 걸 이렇게 겪다가 한국에 오면 뭐 고깃집이라든지 단체석에 네.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좀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네. 혼자서 한 테이블 다 차지하고 있는데 몇 인분 더 팔 수 있는 그 그쵸. 장소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업을. 또 정말 이해가 안 돼. 1인분은 안 된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런 데가 정말 많아요. 저 너무. 어저께 그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예. 이제 식구들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갈비집으로 갔는데 어. 갈비를 안 먹고 다 1인분씩 갈비탕, 냉면, 갈비탕, 냉면 이렇게 시킨 거예요. 1인분씩? 예. 근데 거기서는 점심- 고기 시킬 줄 알고 네. 불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네. 너무 웃긴다. 그래서 우리가 갈비탕하고 냉면이야 그랬더니 딱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리 많이 차지하고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구나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메뉴판에 써놓으시지 뭐, 마시죠 이러시죠. 차라리 그래놓고 뭐 3인분 4인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예. 예. 하나는 참.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꾼이라는 네.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예. 저희도 그렇고 뭐. 네, 네. 식당이 좀 약간 불쾌할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술가의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갑자기 식당 얘기로 건너갔다가 네, 네, 해봤는데 네. 참 이렇게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굉장한 네, 네. 성과주의 예. 거기서 다 그쵸. 오는 건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네. 예.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의 폐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부작용이. 그렇죠. 저희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대, 30대만 되면 네. 어른들은 다 뭐 이렇게 좀 딴따라라고 네. 좀 그런 게 좀 인식이 있어서 네. 이게 사회적으로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돈 못 버는 직업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게 좀 있는데 사실은 네. 직업군이 너무 없어서 예. 인문계나 이공계에 비해서 예. 예. 그래도 독일이나 이런 데는 오페라 가수들이나 네. 이렇게 하면 배우를 봤죠. 리스펙 한다 그러고 막 네. 이렇게 근데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는 같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독일 친구들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길, 그러니까 리스펙을 하지만 예. 정말 어려운 길을 들어와서 사는구나. 예. 본인들 나라에서도 사실 그게 어려운 직종이긴 해요. 그 네. 리스펙하고 딴따라는 정말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리스펙하면서 살고 싶은 제 마음이 있어서 그럼요. 오래 버텼는데 그럼요. 네. 예.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예. 피아노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돈 벌 수단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틀어갖고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뭐 트로트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트로트로 해서 김호중 같은 경우 이제 트로트를 하다가 성악을 이제 콘서트를 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약간 방향을 틀고 막 이런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트로트를 계속 그렇게 주 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 성악을 하기는 힘들죠.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뭐 그 발성 같은 거는 완전 다르고. 김호중 씨 정도 되면 이제 계약서를 조금 따르게 써서 뭐 트로트 50%뭐 저기 클래식 50%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나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또 그 왜 전향을 하시는지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의 그 본선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지금 기본 급이 3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월급 급여가요? 그 막 어린 아이들 같은 친구들도 그럼 그렇게 돈을 벌고 300 무조건 3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30년, 40년 공부를 이렇게 아무리 미국, 유럽 다 돌고 와도 50만 원. 5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연주 수당 그 동네에서 그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어느 정도 있는 거기서도 그렇게 취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인식도 인식이지만 그 음악을 이제 사회에서 굳이 필요로 하느냐 그걸 또 따지고 들어갔을 때 참 그게 딜레마예요. 맞아요. 사실 필요로 하는 게 아닌데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수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게 공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싸움인 것도 있고 공모 사업 같은 거 도전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 계속 머리 짜내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게 된 그런 것도 계기도 공모 사업 도전이었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알리면서 저희가 알리면서 뭔가 이렇게 출구를 뚫어보려고 하는 노력. 우리들을 또 만나면서 이렇게 또 소통의 장이 되고. 그렇죠. 책 쓰고 이제 문화 예술 강사로 좀 이렇게 나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술가의 진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